우주시민 여러분, 노상원 특검이 징역 3년 구형한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의아하다, 황당하다, 또는 저처럼 화가 난다.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자들이 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도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법감정이 왜 비상식적이다, 상식에 반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저는 법조인이니까 법률적으로 간결하고 쉽게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 또는 대처 방안이 있느냐,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비판하는 그 자격이 있는 거죠. 먼저 노상원 사건을 보면 일단 시기적으로 먼저 구형을 한 형사 21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 1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먼저 구형했으니까.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겁니다. 형법의 알선수재에 비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알선수재죄, 이거 기소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제가 정성욱 대령을 고민하다가 그 외에도 친분이 있는 군인들, 장군도 있고 그냥 자문만 해줬습니다. 정보사에 있는 그 인원들의 명단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명단을 받을 줬다는 겁니다. 노상원은 군사기밀보호법이 빠졌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그 명단들이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수집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군형법 중에 몇 가지의 범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 몇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성욱 대령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악마들에 대해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저들이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노상원이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빠졌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명단 준 사람들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랍니다. 그리고 이번 공판기일이 있었는데 제가 군 검사들한테 물었습니다. 노상원 및 문상호에게 전달했다. 정성욱 대령이 전달했다. 그래서 미시라고 했기 때문에, 미시라는 게 뭐냐, 경위가. 문상호한테 전달하고 문상호가 노상원한테 전달했던 거냐? 아니면 노상원과 문상호에게 각각 동시에 전달했다는 거냐? 특정해달라. 그랬더니 군검사 하는 말이 동시에 전달했답니다. 명백히 증거에 반합니다. 관계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한다고 합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노상원 1기소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뭐냐면 이 수사단, 참 웃기죠. 지가 무슨 수사를 하겠다고. 부정선거 이 수사단, 그 밑에 하부 조직의 구성원들을 자기가 직접 선발하겠다고, 호남 사람 빼고 부사관 빼고 뭐 군무원 빼고, 그거 지금 명단 확보한 겁니다. 지금 이거 내란 준비입니다. 저는 반란입니다. 총기 휴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가지 않았습니까? 총기 휴대 그때 TV에 다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자, 내란과 관련됩니다. 또 알선수재는
김봉현이 너 장문 시켜줄게. 그러면서 그 내란에 포섭하는 과정에서 또 장문 시켜준다고 돈 받은 거 그겁니다. 이거 모두 내란의 준비 내지 포섭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기소가 지금 중앙지법 형사 25부입니다.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직권남용. 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지금 노상원이는 박한수 계엄사령관보다 기수가 높습니다. 육사 기수가. 그리고 문상호보다도 높고요. 거기다 지시 내렸습니다. 총기 휴대하고 중앙선관위 가라고. 그러면 군인들이 지금 총기 휴대고 갔으면은 이거는 내란의 특별법 반란죄입니다. 그 반란죄를 지시한 사람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군인이니까 반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용돼야 됩니다. 나중에 강조할 겁니다. 이게 조은석의 마지막 실력입니다. 그럼 여기에 군인이 아닌 사람이 지시했습니다. 뭘 보면 되냐면 직권남용. 동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이면서 직권남용으로 박세현이가 기소했습니다. 이 직권남용은 공무원만이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만이. 김용현이가 직권남용했습니다. 근데 노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둘이 같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형법 33조.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인 자하고 함께 공모하면 공무원 범죄를 하더라도 너도 적용된다. 자, 박세현이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요. 민간인이 총기 휴대는 군인한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당연히 반란죄 적용돼야 되고 지시한 사람도 반란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 지금 뉴스에서 점점씩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가진 수괴고 그리고 김용현은 그 밑에서 현장에서 수괴 역할을 한 거고 그리고 노상훈은 그림자 수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시가 김용현의 지시고 김용현의 지시가 노상원의 지시다. 이렇게 지금 군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수괴이고 얘네들은 자, 요 정도만 설명하고 자, 이 기소는 지금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형법 87조 2호 5년 이상 징역 그리고 직권남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란의 실행이죠. 그러면 이 모두 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윤석열이 내란이라고 합시다. 저는 그 내란이면서 동시에 반란인데 일단 내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란을 준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저질렀고 포섭하면서 특가법 알선죄도 저질렀고 그리고 실행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했고 직권남용했고 다 그 의도나 목적이 동일하고 행위가 연속적이고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민주시민들이 야, 이거 뭐 3년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조 이와 같이 노상원 기준으로 이 한 사람이 수재를 저질렀다. 준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특가법, 그 다음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직권남용까지. 일단 네 가지로 합시다. 더 많은데. 이 네 가지 범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11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재판을 형사 21부, 형사 25부에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병합시켜라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판사가 직권으로 하거나 또는 거기 관여한 특검 검사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했어요. 자, 21부 판사가 이 사건을 TV에서 모를까요? 못 봤을까요? 지금 이 사건의 의미를 모를까요? 아니죠. 아니죠. 정의의 열정만 있었다면 노상원 너 야, 이 사건은 이 사건하고 지금 연결돼 있잖아. 이걸 왜 분리시키냐? 그러면 증거 관계도 단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전체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연된다. 이건 너무나 상식이에요. 판사라고 하는 기본을 가진 사람이라면 병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자도 정의의 열정이 있으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더 기가 막힌 게 왜 오늘 정말 정상적인 민주심리라면 화가 나거나 황당했어야 될 이 정상적인 상황에 바로 근거 규정이 형법이에요, 형법. 형법 37조, 38조, 39조. 규정이 형법이에요, 형법. 형법 37조, 38조. 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형법 37조는 경합법. 이 참 일본 용어라. 왜 아직도 일본 용어를 써야 돼요? 참 법하는 저도 법하는 새끼지만 왜 이거 용어 하나를 못 바꿔요? 국어를 못하니까 국어에 관심이 없으니까 세계의 나라는 우리나라 국어에 관심이 있는데 정작 이 땅에 있는 법하는 새끼들은 국어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가 편하니까 일본식의 용어가 경합범이라는 게 바로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다. 경쟁한다. 한자말로 합쳐졌다. 뭐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근데 이 37조를 그냥 전단, 후단, 이것도 웃기죠? 그냥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이렇게 얘기할게요. 앞에 문장에서는 동시적 경합법이라고 해서 이게 다 아직 판결이 확정이 안 됐어요. 판결이 확정이 안 됐어. 이것을 동시적, 뭐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쓸게요. 동시란 말. 동시적 경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 문장, 후단, 30조 후단은 뭐냐면 어떤 죄는 판결이 확정됐고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어떤 죄는 판결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또 사후적, 웃기죠? 사후적 경합범이라 불러요. 내용은 그거예요. 어떤 죄는 판결이 확정되고 어떤 거는 판결이 확정이 안 된 한 사람이 저지른 죄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37조 앞에 문장에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그때는 가장 중한 이 네 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 징역 7년, 징역 5년, 징역 3년 예를 들어서 네 개 범죄가 그럼 각각 이렇게 부용되는 게 아니고 30조 전단의 앞에 문장에 동시적 경합범은 이렇게 되면 강한 가장 중한형의 장기 2분의 1 가중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내가 오늘 화를 낸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법원도 침묵 특검도 침묵 민주당도 침묵 2분의 1 가중 기회를 지금 이런 식으로 발로 걷어차나요? 오히려 37조 두 번째 문장 어떤 범죄가 확정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판결 선고 내릴 때 이때는 감면할 수 있어요. 감면. 자, 이거 자 노상원한테 적용하고 그다음에 윤석열한테 적용할게.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음모가 있는지 정말. 자, 노상원 지금 형사 21부, 형사 25부 이 사건 4개를 다 합쳐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87조 2호 5년 이상 징역 5년 이상이면 그러면 30년이 최대입니다. 형법 42조 앞문장 전단. 그런데 여기서 나중이 돼요. 그러면 이 최대가 50년까지 늘어나. 50년까지. 50년 사이에서 5년 이상 이게 가장 중한죄니까 5년 이상 50년 사이에서服용할 수 있다고요. 그 역할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가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것 따로 3년 구형해봐야 선고 나와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렇게 시민들을 속이니 침묵하고 있으니 참 니체가 미쳐서
정신병에 간 이유가 너무 천재라서 그런다는데 저는 뭐 천재는 아닙니다. 화는 낼 뿐입니다. 아니, 선을 행하더라도 좀 똑똑하게 해야죠. 저들이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노상원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알선수재가 이게 확정 먼저 선고가 되고 지금 아무도 이걸 문제 제기하지 않고 야 처벌받았잖아 이래버리면 이게 먼저 확정이 돼요. 3년 정도 확정이 돼요. 최대 3년이라고 합시다. 3년이 먼저 구형되고 그냥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항소가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직권남용 그중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중요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37조 경합범 중에 후단 이게 확정되고 그 다음에 이건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형법 39조가 적용돼서 이상이 된다고요. 이걸 그대로 윤석열한테 적용해 볼까요? 윤석열 지금 내란 수계라고 지기현이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았나요? 외환의 죄로 외환의 중에 일반 이적죄로 기소했다며요. 이거 재판부가 왜 지기현이 아니에요? 왜 지기현이 아니에요? 지기현이로 가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기현이한테 가면 윤석열이가 수개의 죄를 범했죠? 그러면 일반 이적죄는 뭐 무기징역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 사람이 수개의 죄를 범했고 이게 지금 판결이 확정이 안 됐죠? 형법 37조 앞에 문장 동시적 경과법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형법 38조 가중주의 2분의 1 가중 무기징역이 나와도 2분의 1 가중이면 사형 무기징역이니까 내란 수개 사형 지금 이거 막는 거예요. 저는 반란으로 깔끔하게 사형인데 지금 내란 수개로 해도 사형 안 나오게 하려고 외환해제까지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일부러 재판부를 분리시키죠. 천대엽이 참 똑똑하죠.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걸 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자들도 좀 똑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형사소송법 11조에 따르면 한 명이 수개죄를 범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는 특검이 신청으로 병입해달라. 그래야 2분의 1 가중시키죠. 이게 정의에 맞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중대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일단 모르고. 그러면 민주당의 율사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몰라요? 모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죠.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죠.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죠. 그럼 뭘까요? 자, 일단 정리해보면 오늘 민주시민 중에 노상원이 징역 3년 구형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낸 분이라면 그게 상식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은 그거는 내란 아니래. 내란 또 한대. 뭐 그런 분도 계셨지만 그분은 뭐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합치면 2분의 1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노상원이도 2분의 1 가중시킬 수 있었다. 징역 30년이 아니고 징역 50년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 구형을. 윤석열한테 적용하면 사형 무기징역 중에 사형으로 간다. 사형으로 간다. 그럼 이거를 막으려고 일부러 재판부를 분리시켰고 형사소송법 11조를 위반하고 있는 거고 법원도 직권으로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특검도 이거를 침묵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판결이 있어요. 대법원에 2009-2807 판결에 분명히 이 범죄는 한 명이 수개의 죄를 저질렀고 바로 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가중할 사유가 되었는데 그걸 놓쳤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그 위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다. 그게 정의죠. 아니 한 사람이
같은 의도를 갖고 같은 목적 가지고 행동이 계속 연속되면서 인과관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개에 죄를 저질렀으면 가장 중한 죄를 가중시킨 게 상식이죠. 자,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면 비판하면 안 돼요? 저는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그게 힘이 세지는 거고, 저 악마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민주당 가입 안 했습니다. 뭐, 같은 편이니까 왜 민주당을 까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좀. 그들이 저 악마들이 무슨 짓거리 하는지를 알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보편적인 사고예요, 보편적인 사고. 방파적인 사고 해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 왜 망했어? 보편적인 사고를 이뤘으니까 윤석열이 무슨 짓거리 하는 걸 못 봤잖아요. 물론 나는 그때 군 검사들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군 판사들하고 싸우고 있었고. 뭐 저한테 비판하는 게 너 그때 뭐 했냐? 문재인 지지한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군 검사들하고 군사건 3,000건 싸우느라고 바빴어요. 윤석열 때문에 지금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웃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권 바뀌면 저는 노상원 수첩에 들어갈 사람 중에 이제 포함이 됐겠죠. 자, 그러면 극복 방안, 대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져 있는 재판부를 이제 모으자고요. 모아. 내란, 반란, 외환, 전담 재판부 이렇게 지금 11월인가요? 이렇게 지금 11월인가요? 2월까지만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해서 1심, 아직 진행되고 있으면 1심 담당하는 그 재판부, 통합재판부, 항소심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자고요. 그 사람들 저번에 전국 법관 회의할 때 그 17%에서 19% 얼마나 그 용기 있는 판사들 많았으면 그분들 쓰세요. 그분들 쓰고 그분들을 키우자고요, 좀. 그러면 그때까지 직위원이 누르랄라 지연시킨 거 그쪽으로 갖다 주면 통합됐으니까. 찢어져 있을 때는 노상원이처럼 21부, 25부 찢어졌을 때는 가중을 못했는데 1심도 합쳐버리면 2분의 1 가중할 수 있고, 그리고 노상원이처럼 먼저 판결을 내렸다. 그럼 항소심에서라도 통합시켜서 가중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가중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다 모아버리면 박한수, 여인영, 이진우, 곽종군은 좀 참작할 사유가 있고, 김현태, 반란이에요, 반란. 이들 반란이라고요. 이거 지시한 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반란이에요, 반란. 그들은 셋 다 지시가 똑같았잖아. 다수개. 이게 나온다고, 이게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는 길 아니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 해산되는 거죠. 그러면 늦어도 2월, 1월까지는 통합재판부 만들 수 있죠. 3개월이면 끝나요. 2월, 3월, 4월. 아니, 6월이 무슨 지방선거라며요. 아, 충분히 되잖아, 충분히. 정말 용기 없는 자들, 길을 두고 산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 저는 그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지금 시작 때에도 통합재판부가 왜 필요했냐? 지연시키니까. 지금 지연 작전에 말려들었고, 이제 결론 부분은 이제 판결도 찢어가지고 가중을 막겠다. 자, 여기도 휘말릴 겁니까? 민주당 여러분, 민주당의 율사 여러분, 왜 침묵합니까? 모릅니까?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몰라요? 압니까? 아는데도
분노하지 않아요? 그게 국민의 대표예요?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